자, 마지막 챕터 5. 지금 두 개밖에 없네요. 갑시다. 슬픈데 너무. 벌써 올해의 두 번째 눈이 내린다. 첫눈은 펑펑 내리더니 두 번째 눈은 흔적조차 알 수 없게 맥없이 녹아내린다. 그리고 사람들, 그 누구도 지금 내리는 이 눈이 두 번째 눈이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윤수리가 말한 두 번째의 눈의 의미를 알게 된 건 한참이 지난 이후였다. 기억을 잃어가는 윤수리에겐 눈이 내리는 그 순간 그 눈은 항상 첫눈일 수밖에 없기에 두 번째 눈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속이 답답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하는 그런 병신 같은 여자를 너는 사랑해줄 수 있어? 이런 나를 위해 네 인생을 걸 수 있겠냐고. 너를 좋아해서 미안해. 나를 좋아하게 해서 미안해. 나도 분명 너를 잊을 테니까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소원이야. 멈춰선 윤수리를 향해 다가가려는 순간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윤수리의 물음이 지끈거리는 머리를 옥죄다. 잊고 살아달라. 처음에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고민의 끝에는 항상 방법이 없다는 결과뿐이었다. 방법이 없기에 잊어보려고 했지만 매일 윤수리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에 뱉어야 했을까?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모진 말에 뱉어야 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걸 걸고 신라 같은 희망을 향해 몸을 던져야 했을까? 윤수리의 병을 알게 된 이후 윤수리를 볼 수 없었다. 자신의 모습을 꽁꽁 숨기려는 것처럼 스스로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이도 찾아갈까도 고민했지만 항상 윤수리네 집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윤수리가 나를 잊진 않았을까? 아니면 날 정말 미워하게 될까봐 매번 돌아갔다. 나는 또 도망을 선택하고 말았다. 집 가야겠다. 매일이 반복이었다. 고민과 후회, 무력감에 휩싸인 나날들.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이 감정이 사그라들 거라 생각했지만 좀처럼 꺼지질 않았다. 퇴근을 하려던 찰나에 나타난 건 제이씨였다. 오랜만이네요, 제이씨. 치킨 포장하러 왔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이제 영어 끝나서. 그래? 그럼 이만. 자리를 떠나려는 제이씨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처음 제이씨가 치킨집에 찾아왔던 날이 생각났다. 영업이 끝난 시간에 다짜고짜 찾아와 기억을 대가로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 잠깐만요. 물어볼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악의 방법. 이제야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방법을 찾고 있었는지 알 것 같다. 물어봐. 제이씨는 분명 말했다. 커다란 소원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고. 다르게 말하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 어떤 기적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겠지. 지금이라도 소원 빌 수 있어요?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는 제이씨. 그리곤 평소보다 더욱 차가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혹시 윤슬 씨와 관련된 거야? 네, 맞아요. 그런 소원을 빌어서 윤슬 씨의 기억 상실이 고쳐지면 당사자는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봤어? 아직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말. 오늘 하루를 내일 기억할 수 없다면 오늘의 나는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꿈속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닌 것처럼. 윤수리가 왜 그렇게 망설이면서도 사랑했는지도, 사랑하면서도 왜 자신의 곁에 남아있지 말라는지도
내가 소원을 빌면 나는 내 기억이 사라진다. 윤수리와 행복했던 그 기억들 모두가 사라진 나는 내가 나라서 살 수 있을까? 이제서야 조금, 겨우 조금 윤수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냥 네 기억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윤슬 씨의 기억이 돌아와도 그 대가로 너를 기억 못할지도 몰라. 그렇겠죠? 소원의 결과가 반드시 그쪽이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흐를 거라는 보장은 없어. 이건 내가 아는 충고야. 그러니 지금 도망쳐도 아무도 그쪽을 원망하지 않아. 기억을 잊는 거란 그런 거니까. 씁쓸한 듯한 얼굴을 한 제이씨는 이제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자리를 일어섰다. 곧 유성우가 떨어질 거야. 무심한 듯 나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어 주는 제이씨.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 제이씨가 떠난 후 홀로 남겨져 수도 없이 고민을 했지만 나에게 정답을 말해주진 않았다. 처음 유성우를 볼 때처럼, 레오가 떠나기 전날처럼 하늘을 올려다보니 씁쓸하게 떨어지는 별똥별이 보였다. 소원. 제이씨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날 빌었던 소원. 단순히 여자를 만나고 싶다던가 썸을 타고 싶다던가 연애를 경험해보고 싶은 게 아니었다. 평범하지도 못한 나이기 때문에 한평생 누군가를 죽어라 사랑해본 적 없고 누군가 주는 사랑을 받아본 적 없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란 감정을 앞으로도 느껴보지 못할까봐 겁이 났다. 그런 나에게 윤수리가 다가와 불쑥 내 옆에 앉았다. 거부할 수 있을 리 없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아무렇지 않게 밀어낼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없겠지. 함께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봤을 때 나는 윤수리를 좋아하고 있었다. 사랑하고 있었다. 윤수리를 사랑하기에 나밖에 할 수 없는 선택. 정말로 소원을 빌고 윤수리와 했던 행복한 추억을 잊겠습니까? 잠깐만, 이거 빌지 않는 걸 먼저 해볼게요. 번쩍. 유성우가 하늘을 가른다. 하지만 나는 소원을 빌지 않는다. 이게 운명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 소원을 빈다면 윤수리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함께했던 윤수리와의 기억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 멋대로 찾아와서 멋대로 굴고 마음 주고 마음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 어쩌자 그러는데도 나 진짜 좋아하나봐. 아직도 윤수리를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아프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되뇌면 웃는 얼굴이 떠오른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윤수리를 기억하고 싶어.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간다. 어렸을 적 기억부터 윤수리를 다시 만난 날, 함께 알바하며 보낸 시간,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 나날들,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에 주어진 운명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운명 앞에 무슨 결정을 해야 할까? 왜 또 남시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윤수리의 곁에 남는다. 윤수리와 함께했던 그 행복한 모든 순간을 윤수리도 나도 잊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했던 흔적조차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소원을 빈다면 윤수리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함께했던 윤수리와의 기억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 멋대로 찾아와서 멋대로 굴고 마음 주고 마음 가져가 놓고. 뭐야? 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하는 그런 병신 같은 여자를 너는 사랑해줄 수 있어? 이런 나를 위해 네 인생을 걸 수 있겠냐고. 이제야 윤수리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선택은 너와 함께할 내일이 오길 간절히 빌고 싶다. 너는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사랑하니까. 잠깐, 뭐야? 세이브 계속 할게요.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니까 좀 그러네. 당황했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새드 엔드인데? 엥? 매일 같은 옷,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물건을 산다. 오늘이 항상 매일 같길 기도하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산다. 오늘도 가는 거야? 오랜만이네요, 제이씨. 오늘도 가야죠. 기다릴 거예요.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내가 소원을 빌어 윤수리의 기억을 되찾아봤자 아마도 윤수리는 나를 원망할 테니까.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매일 같은 옷에 매일 똑같이 꽃을 사고. 제가 아니면 누가예요. 방 안에서 고기를 파묻고 고민했지만 망설임 없이 길어질수록 윤수리는 점점 나를 잊어간다. 내 이름, 나와 함께했던 기억들, 나와 함께했던 감정들 점점 물거품처럼 흩어져 나갔다. 잊고 살면 편해질 텐데. 분명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잊는다면 윤수리의 밝은 미소는 누가 기억해줄까?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가 기억하지 않을까? 나는 매일 윤수리에게 간다. 가볼게요. 몸 조심하세요, 제이씨. 자리를 떠나려던 찰나 제이씨는 한숨을 쉬며 나를 붙잡았다. 네가 기억하는 윤수리는 이제 없는데도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뭐야?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이씨를 바라봤다. 매일 찾아가는 이유라. 기적이 있다면 윤수리가 기억을 되찾을까.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래도 매일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제 입으로 말하면 바보 같을걸요? 바보 같다니? 그야 첫사랑이니까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제이씨. 윤수리와 다시 만나기 전에 나도 꼭 저런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른다. 남자에겐 첫사랑이란 그런 거니까.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존재. 그래? 나는 이해 못하겠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럼 이만. 안녕. 제이씨는 인사를 끝으로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가자. 덜컥. 안녕, 윤수라. 누구세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윤수리. 아픔에 익숙해진다는 건 정말로 잔인한 일이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저를 아시나요? 윤수리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 주위 사람들의 이름, 자신이 살아왔던 하루하루, 자신의 왜 기억을 잃어가는지도. 당연하지. 매일 익숙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여봤지만 항상 이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 나는 아직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매일 와달라고 했었거든. 제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 봐요. 미안해요. 저는 기억 못하는데. 씁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윤슬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미어진다. 이 감정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억지로 태어난 척 웃음을 짓는다. 괜찮아. 나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윤슬이가 기억이 돌아올까 기대하며 치킨집에서 일을 하던 얘기, 함께 다니던 학교를 찾아간 얘기,
같이 호수에서 물수제비를 날리던 얘기, 공원에서 수줍게 첫 키스를 하던 얘기, 윤수리와 온천에 찾아가 반지를 나눠 낀 얘기. 윤수리는 조용히 그 얘기를 듣는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윤수리의 표정은 사뭇 달라진다. 행복했었네요. 나 행복했어. 우리 벌써 몇백 번이나 했었던 얘기인데도 마치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윤수리는 그 추억을 기억하지 못한다. 눈이다. 눈 얘기하니까 눈이 오나 봐요. 올해는 언제 눈 오나 기다렸는데. 언제나 첫눈은 예쁘죠? 내리는 눈을 보고 해맑게 웃는 윤수리. 사실 저는 첫눈 말고 두 번째 눈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윤수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두 번째 눈은 영영 오지 않는다. 왜 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요. 볼 수 있겠죠? 그 말에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윤수리를 꼭 안아준다. 뜨겁게 윤수리의 체온이 느껴지지만 내겐 가슴 저미는 공허함만이 느껴진다. 저 때문에 힘들죠? 미안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다고 해도 내게 윤수리는 첫사랑이니까, 함께하기로 한 약속은 내가 설득한 거니까 언제까지나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꼭 같이 두 번째 눈을 보자. 사랑해, 윤수라. 벌써 몇 번째 내리고 있는 올 겨울의 눈이 하늘을 뒤덮는다. 새하얗게 우리의 추억과 사랑을 뒤덮는다. 노래는 듣고 넘어갈까요? 아, 그럴까요? 오케이, 트로엔딩 때 들읍시다.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빌어요. 여기 좀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되뇌며 고개를 치켜들었다. 별이 흘러 떨어진다. 다시 보는 유성호의 밤. 아름다우면서도 씁쓸한 광경이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냥 여기로 놓을게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선택했네. 제가 내린 결론이니까요. 윤수 씨랑 그쪽 둘 다 너무하긴 해. 나도 사람인데 말이야. 괜한 사이에 껴서 고생하게 만들고.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자, 이거 뭐였죠? 다른 방법이었죠? 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조금만 나를 기다려준다면 다시 만나줄 수 있을까? 주먹을 움켜쥐고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 내겐 꿈이 없었다. 하지만 이젠 생겨버렸다. 윤술이라는 사람을 만났기에, 윤술이라는 사랑을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 네 말대로 기적이 필요한 거라면, 만약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거야? 커다란 기적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한 법이니까. 할 수 있을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아니,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허나 커다란 기적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한 법이니까. 나 혼자 약속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엥? 예?
future and 미래네요. 오늘은 꽤나 불편한 각이 잡힌 넥타이와 정말 가끔 꺼내 입는 수십 년 낡은 양복을 입었다. 눈이 아플 정도로 쨍한 플래지세라가 쏟아진다. 그리고 오늘이 여기에 오는 마지막 날이 될 테지. 교수님! 은퇴 축하드립니다! 수도없이 많은 인파. 나의 은퇴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어이, 교수 됐어? 참 길고도 길었던 시간이다. 이곳은 윤수리가 다니던 학교이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평생을 바쳤던 학교이기도 하다. 많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교수님. 은퇴하지 말아주세요, 교수님. 교수님이 개발하신 약 때문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직 많은데 10년은 더 일선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미움받는 인생은 아니었나 보다. 지금부터 교수 퇴임식이 있겠습니다. 귀빈 여러분들은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지난 50년간 뇌신경의학을 정복하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았을 업적을 감사하게도 꽤나 성대하게 준비된 은퇴식도 금세 끝이 났다. 내 취향에는 맞지 않는 시끄러움과 거칠의 인사까지 끝마치고 다시 교정 어딘가로 거닐고 있는데 어느샌가 어린 기자 하나가 따라붙었다. 오늘 은퇴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남기신 지대한 업적에 비해서 교수님에 대해서 세간에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시니까 조심스럽게 여쭤볼까 하는데 나는 어린 기자의 질문을 뒤로하고 한동안 말없이 건물 주위를 조용히 걸을 뿐이었다. 어떤 건물은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진 채 낡아있고 또 어떤 건물은 아예 처음부터 지어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있다. 다들 멋있네, 여기 있는 사람들. 멋있어? 다들 퀭하고 피곤해 보이지 않아? 다들 엄청 노력해서 이 학교 들어왔을 거 아니야. 윤슬이 너도 그건 그렇잖아. 그렇긴 하지. 나 아직 말 다 안 끝났다. 오래전 기억이 떠오른다. 처음 캠퍼스 투어를 왔던 날 피곤에 찌들면서도 꿈이 있던 얼굴들, 감히 따라갈 수조차 없어 보였던 그들과의 거리감. 나 아직 안 끝났다. 그때는 언강생심, 별 볼 일 없던 나는 감히 이곳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혼자 멋대로 넘어가네. 그런 나를 변화시켰던 한마디. 아무것도 안 하면 확률은 확정적으로 0이지만 어떤 한 요인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때는 확률이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그 말이 지금의 나를 시작하게 만든 말일지도 모르겠다. 길게 이어지는 침묵. 그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였는지 기자가 질문을 이어갔다. 교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뇌의학은 다들 인류의 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분야입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교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신 비결이. 기자 양반. 네? 이어지던 긴 침묵을 뒤로하고 기자의 말에 가로막았다. 소원을 빌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그야 뭐 거의 대부분은 그냥 소원으로 남아있죠 뭐. 나의 뜬금없는 질문과 대답에 기자가 적잖이 당황한 듯했다. 그 질문 말이오. 기적이든 뭐네 했던 그 질문. 네. 무려 50년이나 포기하시지 않고 의지를 이어가신 거잖아요.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하셨을 법도 한데 그러시지 않고 기억을 그건 아마도. 여기는 어쩌다 온 거야? 성적이 좋았던 거야? 아니면 원래 오고 싶었던 거야? 중학생 때부터 여기에 꼭 와야만 했거든. 아마도 내가 제일 간절했었을걸? 나를 시작하게 만들어주었던 말과는 달리 지금의 나의 끝을 만들어준 것은 그 말이었다. 아마도 내가 제일 간절했었나 보. 기자가 떠난 자리에서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바닥에 놓인 돌멩이를 골라 지었다. 통통. 2번 정도 튕긴 돌멩이가 맥없이 호수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제는 유명 과학자가 된 내가 소원을 빈다면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은 뭐하는 짓이냐고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50년 전
이곳에서 소원을 빌고 그 길로 한참을 바쁘게 살며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소원은 빌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간절하게 행해야지만 이뤄지는 것이라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겠지. 바닥에 놓인 돌멩이 중 가장 이뻐 보이는 녀석을 골랐다. 통통토도동. 오 뭐야? 순간 슬로우 모션처럼 새까만 돌멩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50년간 연구를 하며 종종 와서 수도 없이 많은 돌멩이를 던져도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아 맞다. 성공했을 때 소원을 비는 거였지. 눈을 감고서 기도한다. 그날의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며 나와 윤수리가 가진 이 운명이 정하고 또 저항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쓸모없는 소원 따위 빌지도 않았을 테고, 나에게 그 거대한 시련을 깨부술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첫사랑의 손을 놓지도 않았을 테니까.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기에 지난 50년간 매일같이 같은 소원을 빌고 또 빌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내 마음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 단 한 번이라도 지난 50년간 매일 같이 빌고 또 빌었던 그 소원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그 소원을 마지막으로 빌어본다.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요. 슬퍼하지 않는 윤수리를. 소원 다 빌었어? 50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또렷이 기억나는 그 목소리. 그 방향으로 천천히 눈을 뜨며 고개를 들었다. 졸업식에 오기로 했었는데 내가 많이 늦었지. 그래도 약속은 지킨 거다. 흐릿한 시야가 금세 밝아지더니 터져나오는 눈물에 인해 또 흐려진다. 내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알려준 사람, 내게 사랑했다고 처음 말해준 사람, 평생 잊혀지지 않고 이따금씩 떠오르던 사람. 마지막 그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이 사람은 분명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의 그 이름 윤수리다. 오랜만이야. 이 한마디 인사를 듣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겨우 깨달은 것 같다. 첫사랑에는 내 평생을 바쳐 기억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오랜만이야. 나의 첫사랑. 자, 트루 엔딩으로 마무리 봅시다. 이 류는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소원 빌고. 그니까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선택했네. 윤술 씨랑 둘 다 너무하긴 해. 나도 사람인데 말이야. 괜한 사이에 껴서 고생하게 만들고. 그것도 이게 끝인걸요. 제이씨의 차가운 손이 다가와 시야를 가린다. 그건 모르는 거지. 소원은? 내 소원은. 아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씨. 아 이러지 마. 진짜 너무 많은 것도 스트레스 받아. 내 기억을 대가로 윤수리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준다. 제이씨의 대답 뒤로 강렬한 두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간다. 어렸을 적 기억부터
윤수리를 다시 만난 날, 함께 알바하며 보낸 시간,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 나날들, 그리고 조금씩 옅어진다. 흩어지고 멀어지고 지워진다. 다시 시야가 밝아져 온다. 찡. 지끈거리는 두통이 밀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야가 밝아져 왔다. 당신의 선택에 후회 없길. 해피엔드. 봄이다. 또다시 봄에 들어왔다. 작년 한 해는 이상한 일이 많지 쏜살같이 지나간 기분이 든다. 수능도 안 보고 무슨 정신으로 지냈던 거지? 덕분에 내게 남겨진 건 N수생 타이틀과 두둑한 계좌 잔고. 그럼 뭐해. 내 일상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없다. 따분할 뿐인 일상이다. 그래도 목표가 생겼다. 바로 관악대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꼭 가고 싶다. 치킨집도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도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공부뿐이다. 내 인생의 연애는 대학 입학 이후다. 이제 연애 타령은 그만둔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내 눈앞에 있는 건 검은 로브를 쓴 여자. 제이씨? 반응이 왜 이래? 영업할 생각 없어? 넌 기억하네. 좀 부끄러운 격사이긴 하지만 제이씨와 친해진 건 지난 겨울이었다. 재수에 대한 압박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고서 한참을 울었다. 그때 울지 말라고 다독여주는 걸 계기로 친해졌다. 생긴 거랑 다르게 은근 오지랖이 넓은 제이씨. 작년 생각나세요? 썩 좋은 기억은 아니겠네. 에이, 그래도 좋은 기억 하나쯤은 있겠죠? 작년에는 매일 치킨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게임을 좀 하다가 잠에 드는 매일 반복되는 삶이었다. 그래서인지 추억이랄 것도 없고 기억이랄 것도 딱히 없다. 제이씨 말대로 썩 좋은 기억이 없는 게 맞을지도. 좋은 기억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치킨 포장하려고 온 거죠?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거야? 네, 이제 그만두고 공부해야죠. 아쉽네. 가게에 들어와 평소처럼 기계에 전원을 켜고 치킨을 만들며 평소처럼 일을 한다.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치킨을 담고서 언제나처럼 웃는 얼굴로 제이씨에게 치킨을 준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일 것 같네요. 씁쓸한 표정인지 시원한 표정인지 알 수 없는 미소로 날 바라보는 제이씨. 그쪽이 만들어주는 치킨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 저도 아쉽네요. 우리 가게 단골을 못 볼 것 같아서. 근데 치킨집 그만두는 이유가 있어? 아까 공부한다 했잖아. 작년에도 공부하면서 치킨집에서 일했다면서. 처음 치킨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땐 아무 목표도 꿈도 없었으니까 덜컥 시작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목표도 생겼고 해보고 싶은 것이 명확해졌으니까 이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가장 눈부실 내일이 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난 겨울쯤 내 머리에 문득 든 생각이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낭비할 뿐인 내 인생이지만 누군가는 내 인생을 응원하고 싶을지도 모르니까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만날 제 여자친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니 왜 웃어요? 난 진지한데. 그쪽이 부러워서. 부럽다뇨? 이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보여. 근데? 누굴요? 그건 앞으로 알아가게 되겠지. 언젠가 인간으로서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얘기하던지.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제이씨는 훌쩍 사라져버렸다. 다시 가게 밖을 바라봤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쉽긴 아쉽다. 내 20대 초반의 청춘을 여기서 보냈는데. 딸랑. 아, 어서오세요. 손님이 찾아왔다. 저기 우물쭈물 입술을 달싹이는 손님. 밝은 갈색의 머리카락과 휘고 고운 피부가 눈에 띄게 예쁘다. 주문하시겠어요? 그게 손님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했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손님.
묘하게 익으면서도 낯선 얼굴. 하지만 확실히 처음 보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예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으니까. 포장해드릴까요? 아, 네.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고 치킨을 만든다. 괜히 일끈거리며 손님을 바라봤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냥 단순히 이뻐서 눈이 가는 걸까? 남자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보다 왠지 더 긴장을 하며 만든 치킨. 정성스레 담아서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치킨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기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걸까? 나도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꼭 해야 할 것 같지만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는다.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 손님도 나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뭐야?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나가는 손님. 손님이 없는 텅 빈 가게에서 책을 펼친다. 오늘따라 책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다. 공부해야 하는데. 낯설고 초조하고 묘한 이 기분은 뭐지? 그 여자 때문일까? 이거 혹시 나 저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야? 연애를 해본 적도 없지만 연애에 대한 관심, 연애 세포 따위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나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 걸까?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왠지, 정말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든다. 저 여자를 다시 만나야만 할 것 같다. 근데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일단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다. 일단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 문을 열고 나갔지만 아까 그 손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왠지 아쉽다. 이 감정의 정체는 뭘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머뭇거리던 사이에 내 결정이, 내 선택이 혹시나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에휴, 그럼 그렇지 내가. 아유, 그래도 이렇게 용기도 내고 실제로 움직이도 봤으니 확률이 0이 아니라 아주 조금은 올랐을 거다. 0.00001% 정도? 뭐 그거면 됐나? 다시 돌아온 가게 앞. 촉촉하게 내린 봄비 탓인지 무릉덩이 아래에는 벚꽃잎이 아른거린다. 일렁이는 봄바람처럼 포근하면서도 따스한 햇살. 벚꽃을 머금은 물웅덩이에는 빛이 일렁인다. 이제 봄이네. 또다시 가슴이 욱신거린다. 잊고 있었던 그리운 감각이다. 누군가 시끄럽게 가슴 한켠을 두드리는 감각이다.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차올라 숨이 막혀온다. 누가 알려줬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살다 보면 다시 생각나겠지. 그렇게 다시 가게에 들어가려던 찰나 여기 계셨네요. 한참을 찾은 사람이 내 눈앞에 다시 흘러들어왔다. 이제야 내가 할 말이 떠올랐다. 분명 작년에 나였다면 못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할 수 있는 말.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었나요? 아니요. 저도 왠지 낯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아마 여기 지나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봤었나 봐요. 이윽고 이어지는 짧은 실무. 오늘이 여기서 일을 하는 마지막 날. 여기서 만난 이 여자가 왠지 운명처럼 느껴졌다. 지금의 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왕 용기를 내었으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기로 결정했다. 혹시 이름 여쭤봐도 되나요? 제 이름은 나의 우려와는 다르게 여자는 나에게 기분 좋은 웃음과 함께 그리고 나와 같은 시선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흔쾌히 얘기를 이어갔다. 물에 햇빛이 반사되면 반짝거리면서 반짝거리면서 빛나는. 그러니까 설명할 순 없지만 나는 이 여자가 하는 다음 말을, 그런 잔잔하게 반짝이는 물결, 아마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아시네요? 아, 그러게요. 알고 있었어요. 그 단어를.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봄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드디어 도망치지 않고 용기를 내서일까? 봄의 벚꽃을 담고 그 사이에 눈부시게 빛나는 저 윤술처럼 그렇게
내 가슴엔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일렁인다. 윤슬 씨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띄었다. 나 윤슬. 제 이름이에요. 나는 말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윤슬 씨와 나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억해 주실 거죠? 제 이름.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잔잔하게 반짝이는 물결, 그 아름다움을 볼 때면 그게 언제가 되더라도 나는 윤슬 씨를 추억하고 기억할 것이다. 네, 절대 그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나의 말에 윤슬 씨도 웃어주었다. 지금까지 러브 리뉴얼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까 한 것 중에서 그래도 이거라 봐야죠. 그냥 후딱 빠르게 볼게요. 나 지금 슬슬 목이 당신의 선택에 슬슬 힘들거든요. 근데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 배드엔드 아니야, 안 봐. 자, 배드엔드는 보지 맙시다. 네. 아, 나 혹시나 이게 트루 엔딩일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볼래는데 네, 배드엔딩은 네, 안 볼게요. 네. 자, 지금까지 네, 러브 리뉴얼이었고요. 아직까지 그 제이씨와의 엔딩은 아직 안 나왔대요, 게임이. 이때 또 나오면 한번 진행하도록 하고, 정말 재밌었고, 네, 이거 리뷰 영상 한번 재밌게 만들어서 또 감동적이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브 리뉴얼이었고요. 네, 다음 비주얼 노벨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네, 재밌는 게임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리뷰 영상 올라가고 나서 그 후에 근데 아마 머지않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이 영상이 업로드되면 언제 업로드됐지? 그냥 앞으로 그냥 이 영상 업로드 되고 일주일 안에 무조건 리뷰 영상 만들어야 돼요.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죽어라 해볼게요. 네, 화이팅!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